챕터 2 기계 요소의 네 번째 시간, 키와 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와 핀은 모두 체결용 기계 요소인데요. 키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핀에서도 네 가지 종류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그 특징이 다 있고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어, 풀리, 플라이 휠, 커플링, 클러치 등의 회전체를 고정시켜서 회전 운동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축이 있다고 하면요, 여기서 홈을 파서 키 홈을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키를 끼워줌으로써 고정을 시켜서 회전 운동을 전달해주는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는 그 축과 보스에 어떻게 홈을 파서 그 절삭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성크키입니다. 성크키, 묻힘키라고도 하고요. 왜 묻힘키냐? 여기 지금 둥근키랑 밑에 둥근키랑 지금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각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왜 묻힘키라고 하냐면 이게 축과 보스에 다 같이 홈이 파져 있는 이렇게 묻혀 있는 거죠. 이렇게 축과 보스에 묻혀 있기 때문에 묻힘키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성크키고요. 가장 널리 사용하는 일반적인 키가 되겠습니다. 전달하는 힘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달키인데요. 반달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축에 키홈을 파는데 이게 반달 모양입니다. 반달 모양. 이 반달키의 모양, 반달 모양의 이 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축의 강도가 약하게 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키가 자동적으로 축과 보스에 조정되는 자리를 잘 잡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달키는 이렇게 자리를 잘 잡는다는 그 장점이 있고 축의 강도가 약하게 된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미끄럼키가 있는데요. 미끄럼키 같은 경우는 이제 패더키라고도 하고요. 안내키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키의 종류에서는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들이 있는데 꼭 이거를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크키는 묻힘키, 미끄럼키는 패더키. 축의 방향으로 보스를 미끄럼 운동을 시킬 때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키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나사로,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작은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작은 나사로 고정을 해서요, 그 보스를 축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그런 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사로 조금 조여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키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평키라고 하는 거는요, 납작키라고도 키에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평키와 안장키의 차이는, 평키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이 부분을 평평하게 깎은 겁니다. 평평하게. 안장키랑 비교를 해보면, 안장키는 이렇게 원호의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단면을 빼보면, 자, 평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직선입니다. 그리고 안장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에 따라서 이렇게 절삭이 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장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들키라고도 하고요. 키에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평키와 마찬가지로 축의 강도 저하가 없고요. 축의 임의 위치에서 부착시켜서 사용하는 이점이 있는데 토크 전달 시에는 조금 부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평키가 안장키보다는 토크 전달이 좀 더 큰 토크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절삭을 했기 때문에. 안장키는 임의 위치에 부착을 한 거죠. 접선키 같은 경우에는 축 접선 방향을 끼우는 100분의 1 기울기를 가진 두 개의 키를 한 쌍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각도가 120도입니다. 이 120도 수치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죠. 아주 큰 회전력을 전달하는 데 적합합니다. 둥근키 같은 경우에는 축과 보스를 끼워 맞춤하고 축과 보스 사이에 구멍을 가공해서 원형 단면으로 평행핀 또는 테이퍼핀으로 때려 박은 키를 둥근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키에
그 토크 그 크기에 따른 그 비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플라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축으로부터 직접 여러 줄의 그 키를 결삭해서 축과 보스가 슬립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 스플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키의 종류 중에 가장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 스플라인이 되겠습니다. 스플라인. 어떤 것을 공부하든 가장 그 큰 토크를 가장 센 것,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죠. 스플라인은 가장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성크키가 되겠습니다. 무침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키의 종류에서는 이렇게 성크키가 무침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것이 성크키라는 거, 그 다음에 미끄럼키는 패더키라는 거, 안내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안장키는 사들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 같은 의미의 를 가진 그 용어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선키에서는 이제 120도, 중심각이 120도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키의 종류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장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 평와셔와 스프링 와셔. 이게 스프링 와셔는 이렇게 돼 있는 거. 평와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이죠. 이부치 와셔가 제일 세다는 거. 강도가 가장 센 거죠. 접시 와셔랑 혀부치 와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핀입니다. 핀의 종류에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알아두시는 거 좋겠습니다. 쿼터핀도 사용이 되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4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핀이라고 하는 것은 너트의 풀림 방지나 핸들과의 축의 고정, 맞추는 부분의 위치 결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핀인데요. 이것들이 다 핀의 종류에 따라서 용도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나사와 너트의 풀림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풀림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 풀림 방지법에서 핀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 핀을 이용한 방법에서 이렇게 평행핀과 분할핀, 그리고 테이퍼핀, 스프링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핀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 평행핀과 테이퍼핀, 스프링핀, 분할핀 모두 다 그 핀을 이용해서 너트 풀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분할핀만 이렇게 핀을 이용해서 너트 풀림 하는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행핀과 테이퍼핀이라고 나왔으면 너트 풀림 방지법으로는 속하지 않죠. 그래서 좀 꼬아서 내는 문제에서는 너트 풀림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해서 평행핀을 이용해서 너트 풀림 방지한다 라고 했으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평행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막대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위치 결정이나 막대 연결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위치 결정용으로. 분할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사미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거나 풀림을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분할핀.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서 껴서 이 분할핀을 껴가지고 풀림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핀이 되겠고요. 테이퍼 핀은 이렇게 테이퍼지게 이렇게 핀이 생겼는데 이 테이퍼 핀은 보통 50분의 1 테이퍼를 가지는 것으로서 갈라진 거 갈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부품 고정용으로 사용합니다. 부품 고정용으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테이퍼 친 곳에 이렇게 호물지게에서 이렇게 고정하게끔 하는 거죠. 스프링 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스프링 핀 같은 경우는 세로 방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바깥 지름보다 작은 구멍에 끼워놓고 스프링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건 어느 곳에 쓰이냐면 부품 결합용에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핀의 종류가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평행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결정용, 분할핀 같은 경우에는 너트 풀림 방지, 테이퍼핀 같은 경우는 부품 고정용, 스프링핀 같은 경우에는 부품 결합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너트 풀림 방지법으로는 핀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핀 종류에서도 분할핀을 뜻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핀을 사용했다 하면 이게 틀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더키라고도 하며 패더키라고 하는 것은 안내키라고도 하죠. 안내키. 슬라이딩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키를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것이 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한 그런 키가 있었죠. 미끄럼키가 되겠죠. 미끄럼키. 성크키는 뭐였나요? 무침키라고도 하죠. 무침키.
접선 키는 이렇게 120도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중심각이 120도로 해서 그 100분의 1 기울을 가진 두 개의 키를 한 쌍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 원뿔 같은 경우에는 축과 보스를 홈을하지 않고 한 군데 갈라진 원뿔 통을 끼워 넣어 마찰력을 고정시켜 사용하는 키, 원뿔 키라는 것도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